오늘 알아볼 지역은 연천군입니다. 경기도에서 3개밖에 남지 않은 군지역 중 하나로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수도권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라 그 위도가 상당히 높아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할 정도이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강인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 합류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 연천이기도 합니다. 군지역 전체가 북한과 접한 최전방 지역이다 보니 전체 면적 약 9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보적으로 군사규제가 심한 지역이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구석기 유물을 발견한 연천 전곡리 유적과 다수의 고인돌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며 군청 소재지인 연천읍내보다 바로 아래 동두천과 양주와 접한 전곡읍내가 더 크고 번화한 곳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연천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연천군은 경기도 북부 끝에 위치한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이 접해있고 남쪽에는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가 접해있으며 서쪽부터 북쪽까지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천은 경기 북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경원선 측선을 따라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명 의왕동 생활권에 접하다 보니 이들의 수장격 도시인 의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경기 북부 지역이 서울의 영향력이 큰 것처럼 연천 역시 서울의 영향력도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연천 서부 지역은 문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주 북부 지역과 가까워 이 지역 한정으로는 파주의 영향력도 약간이나마 받고 있습니다. 연천의 면적은 676.31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시군 지역 중에서 면적이 넓은 편이며 인구는 4만 1000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연천의 행정구역은 먼저 연천읍, 전곡읍 2개의 읍지역과 8개의 면지역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잔물기열 연의 내천으로 풀이되는데 정확한 오피셜은 나와있지는 않으나 추측으로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합류하는 곳이라 물과 관련된 한자를 사용하여 지명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연천의 유래가 되는 공목달은 곰산의 순우리말인 곰매를 한자로 음차한 것으로 곰과 관련된 지명인데 곰의 뜻을 가진 지명이 물의 뜻을 가진 지명으로 바뀐 이유는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연천은 높고 낮은 산들로 구성된 산악지대와 강과 하천으로 형성된 하천유역 평야지대로 지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지역 동부와 북부에는 광주 산맥의 지맥과 마신령 산맥의 지맥이 지나고 있어 해발 500m에서 800m 내외의 산들이 많은 것에 반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강인 임진강과 한탄강이 군지역을 관통하고 이 강들이 흐르는 서부와 남부 지역을 따라 넓은 하천유역 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탄강 유역은 화사람 지형이기 때문에 연천 역시 한탄강을 따라 응해안과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지역 중앙부 남북으로는 추가령 구조국이라는 단층대가 관통하고 있으며 이 단층대를 따라 만들어진 교통망인 경원선 덕분에 연천의 인구는 대부분 추가령 구조국 일대에 몰려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천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 다 있으며 이 중에서는 철도 교통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없고 간선국도인 3번 국도가 군지역 남북을, 37번 국도가 군지역 동서를 연결하는데 연천은 최전방 군지역임에도 도로망이 나쁘지 않은 곳으로 핵심 도로인 추가령 구조국을 따라 서울과 철원을 잇는 남북간도로와 파주와 포천을 잇는 동서간도로 모두 전부 다 왕복 4차선에 선형이 개량되어 있을 정도로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차량으로 외부에서 연천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연천관 내 읍면지역을 오가는 것도 꽤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연천의 버스터미널은 전곡과 연천에 각각 하나 있지만 두 터미널 모두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버스 환승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시외버스가 다녔었지만 대체제인 철도의 영향력이 강하고 코로나와 연선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 지금은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연천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면 의정부나 멀리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연천의 군내버스는 크게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출발해 연천으로 들어오는 주력 노선과 연천읍내나 전곡읍내에서 출발해 연천의 각 면지역으로 가는 보조 노선들로 노선을 구성하고 있고 운행 횟수가 매우 많은 건 물론 경기도 지역답게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늦은 심야에도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규모가 비슷한 지역에 비해 군내버스 교통편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국내버스로 서울을 포함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등의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일부 노선들은 시외버스를 대신한다고 하네요.
연천의 철도 노선은 경원선이 관내 남북을 관통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천역에서 시종차 가는데, 연천은 과거부터 철도 이용률이 높았던 곳으로 통근열차 시절부터 그 이용객이 많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소요선역까지 운행했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되면서 의정부까지만 운행했던 기존의 통근열차를 넘어 서울과 인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철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죠. 또 연천역과 전곡역은 38선 이북에 있고 전철역 중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연천역에서 철원의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네요. 연천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22.6%, 공업, 제조업이 11.7%, 서비스업이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천은 현재 기준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곳으로 다른 최전방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부대 혜택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서비스업과 군 관련된 국방행정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군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시중 운행 역시 연천에 하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일반 행정 서비스업은 약한 편이라 이 부분은 동두천이나 양주, 의정부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농업은 다른 군지역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하천유역 평야지대에서 쌀, 콩, 율무, 오이, 인삼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콩과 율무가 유명한 곳으로 콩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약 53% 정도를, 율무차의 재료인 율무는 전국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장도 많이 있어 벌꿀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공업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내에 총 4곳의 산업단지가 있어 비슷한 규모의 지역들에 비해 공단이 많을 뿐더러 부족한 공업의 비중을 보충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업하고 있는 노천탄광인 은복광업소가 연천에 있어 광업의 비중도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연천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며 그 역사적 가치도 매우 큰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있지만 연천의 유적은 고고학 학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고고학 학계에서는 아슐리안형 석기가 발견된 유럽, 아프리카와 그렇지 않은 동아시아로 구석기 문화를 분리했던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이었지만,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우연히 주한미군 장병에게 발견된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석기인 전곡리 주목도끼가 발견되었고, 전세계의 고고학자들이 이를 조사한 결과 진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비우스 학설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 학계에서는 고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뿐더러 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또한 이 전곡리 유적의 발견으로 시골에다가 군인들밖에 없던 최전방 지역인 연천은 구석기 시대라는 컨셉을 살려 시설물, 마스코트, 지역 축제 등의 구석기 시대의 테마를 넣으면서 크게 알려져 현재는 구석기 시대 유적의 본자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고 하죠. 연천의 주요 거점지는 연천읍내, 전곡읍내 총 2곳이 있습니다. 먼저 연천읍내는 연천관내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연천의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행정의 중심이자 경기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연천읍내는 관내 행정의 중심임에도 인구가 적은 편인데, 과거에는 연천 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지만 남북 분단과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성장하지 못했고, 여기에 전곡읍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현재는 전곡읍내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 된 건 물론 경기도군청 소재지 읍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곡읍내는 연천 관내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연천의 상업과 교통이 모이는 거점이자 관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행정을 제외하면 연천읍내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사실상 연천의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영상을 올린 2025년 기준 전곡읍 지역의 인구는 약 1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약 44%가 이 지역에 모여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원래는 양주 소속이었고 이름도 연근면이었지만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과 여러 번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연천 소속으로 바뀌게 된 곳이라고 하네요. 연천의 상업지구는 크게 2곳이 있는데, 먼저 연천에서 가장 크고 핵심 상업지구로 관내 거점 상업지구 역할을 하는 전곡읍내 상업지구와 연천읍내를 포함한 연천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천읍내 상업지구로 나눠지고, 인구 4만인 군지역임에도 최전방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군인 수요가 큰 편이라 연천의 상업지구들은 수요에 비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군지역에서 찾기 힘든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 역시 연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형마트나 아울렛 같은 상위 상업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두천이나 양주, 의정부 등 주변 도시들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연천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13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3개가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는 대안학교라 사실상 2개인데 연천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고 지역 규모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매우 적은데 이는 근처 동두천이나 양주, 의정부 등 큰 도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 적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연천 관내 중고등학교들은 모두 남녀공학이며 대학교는 없는 곳으로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는 동두천에 소재한 대학들이라고 하네요. 연천은 파주와 함께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 중인 곳이라 군부내 및 군사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연천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점령당하면 서울과 인근 도시들이 적에게 손쉽게 노출되는 곳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취약해 실제로 몇 번 도발을 겪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천은 전체 면적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중이 무려 93%로 사실상 전 지역이 군사지역일 정도로 군과 밀접한 곳이라고 하네요. 연천은 관광지가 의외로 많이 있는 곳으로 크게 주상절리의 멋이 살아있는 제인폭포와 한탄강변과 임진강변을 따라 여러 유원지와 캠핑장 등이 있는 한탄강 및 임진강 유역의 관광지들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유적인 연천 전곡리 유적과 연천 고인돌공원 등이 있는 선사시대 유적들이 남아있는 관광지들, 그리고 호루고루, 연천 은대리 성과 같은 국내에 얼마 없는 고구려 유적 문화재 등이 연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감악산, 고대산 등 이름난 산들이 있어 등산객들은 물론 동막계곡과 같은 시원한 계곡들도 있어 계곡 피서를 즐기러 오는 피서객들도 연천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연천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인데 원래 경기도 최북단 지역은 지금은 없어진 상령군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폐지되면서 일부 영역이 연천으로 편입되어 자연스럽게 연천이 경기도 최북단이 되었는데 이 위도가 강원도 고성을 제외한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며 경기도에서 3개밖에 남지 않은 군지역 중 하나로 그 중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적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현재 연천의 영역은 경기도 내에서 넓은 편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연천읍과 군남면 일대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순수한 연천의 영역이 아닌 철원, 양주, 포천 등 타 지역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연천 지역의 인류가 거주한 시기는 기원전 약 3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 사이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거주한 흔적이 남아있고 고조선 멸망 직후인 기원전 1세기경에 고대 국가인 진봉국의 일부가 이곳 연천으로 추정되는데 본격적인 행정구역으로서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로 초창기에는 백제의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고구려가 팽창하여 남하하던 5세기경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 일대에 공목다련과 마전천연, 소읍두연, 승량현 등의 고을을 세웠고 이후 고구려의 약화와 신라의 팽창으로 이 일대가 신라의 영역이 되고 8세기경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각각 순서대로 공성현, 임단현, 사급현, 동량현으로 고치고 공성과 동량은 철성군, 현재 철원의 속현으로, 임단현은 우봉군, 이부고도 기준 황해도 금천의 속현으로, 그리고 사급현은 역시 이부고도 기준 황해도 토산의 속현이 되었으며 네 지역 모두 구주 5소경 중 구주 소속인 한주에 속했는데 특히 연천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국가 모두 이 일대에서 여러 번 격돌했을 정도였으며 그 덕분에 연천에는 이 세 국가의 유적이 고루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네 지역 모두 순서대로 장주, 마전현, 상령현, 승령현으로 바뀌었고 장주가 일시적으로 도단련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가 폐지되었으며 고려 중기쯤에 장주가 연주로 바뀌게 되는데 당시 마전현을 제외한 세 고을은 동주, 오늘날 철원의 영역에 속했고 마전현 혼자 장당군의 영역에 속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게 되면서 연천 지역에 있던 4개의 고을 모두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연주는 연천현으로 강등, 마전현은 마전군으로 승격, 상령현과 승량현이 통합되는 행정구역 변화도 있었고 구한말인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연천현이 한성부 연천군으로 승격, 마전군과 상령현이 개성부 마전군, 상령군이 되었다가 1년 뒤 13도제를 시행하면서 모두 경기도 연천군, 마전군, 상령군이 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연천군과 마전군, 현재 파주에 속해 있는 적성군 전지역과 상령군 서부지역, 그리고 양주군 연근면을 모조리 합쳐 연천군 하나로 통폐합시키면서 연천지역 주변에 있던 마전군과 상령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38선이 그어지면서 한탄강과 임진강 이남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 소속 공산치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연천 대부분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이 대한민국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적성군 지역인 적성면과 남면이 각각 파주와 양주로 편입되었으며 1963년 장당군이 해체되면서 장남면 지역과 철원의 신서면이
전곡면이 연천으로 편입, 그리고 1983년 포천의 청산면과 연천의 과립면을 서로 교환하면서 오늘날 연천의 영역을 만들게 되죠. 1960년대 농업경제 시절 연천의 인구는 약 7만여 명으로 차전방치고 사람이 꽤 살았고 1979년과 1985년에 연천면과 전곡면이 각각 연천읍과 전곡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공업화로 연천의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었음에도 1990년대까지는 어찌저찌 인구 6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군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보호구역이라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 크게 낙후되면서 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 2025년 기준 약 4만 명 정도만 남게 되었죠. 게다가 구석기 유적지로 인한 문화재 보호,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질 보호와 같은 규제가 더해지면서 소규모 인프라 구축 같은 사소한 개발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심해지면서 연천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네요. 경기도에서 가장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연천. 연천은 경기도 최북단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서울 원산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관통하는 이점 덕분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지역 전체가 군사보호구역에다가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면 규제로 묶여있던 연천의 발전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이 위치한 지역, 도내에서 3곳밖에 남지 않은 군지역 중 한 곳,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구석기 유적이 남아있는 구석기 문화의 뿌리인 연천. 여러분들은 연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